굉장히 철학적이지만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질문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오롯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스터디 코드에서는 항상 내 자신에게 집중해라, 나 자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이 학생이 얘기했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우울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스스로를 혐오합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죠. 스터디 코드가 항상 강조했던 건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질문에 들어있던 단어 하나, 스터디 코드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오롯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코드를 좀 설명드릴게요. 오롯이가 뭐냐? 온전히, 또 쉬운 말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나빠, 난 이게 장점이야, 이게 단점이야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장단을 따지지 말고. 자, 이 학생이 오롯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제 얼굴이 못생겼는데 나쁘다라고 판단한 거죠. 어떻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못생겼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말을 더듬는다, 나는 소심하다, 이렇게 뭔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걸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인 거예요. 나름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걸 벗어나는 방법, 일단 이 좋다 나쁘다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죠. 정말 나는 얼굴이 못생긴 건지 먼저 이 판단부터 의심해 봐야 돼요. 스터디 코드는 모든 거에 대해서 본질까지 내려가자고 한 게 뭐죠? 그냥 겉껍데기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Y를 해서 진짜 이것의 코드가 뭐냐, 절대적인 본질,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뭐냐를 알아보자고 그랬죠. 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판단 기준이 정말 옳은 걸까요? 말을 버벅이면 나는 부족한 사람, 소심하면 부족한 사람, 이 판단 기준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예전에 인싸의 코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인싸가 훌륭하다라고 사회와 매스미디어에서 우위라고 좋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는데 저희가 다 일침을 가했죠. 그죠? 인싸는 결코 우위가 아니다. 그냥 인싸 아싸는 좋고 그름이 없다. 그냥 다를 뿐이다. 그죠? 그걸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죠? 과연 외모에도 우열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따지고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을 따지고 코드로 내려가다 보면 제가 일단 결론부터 내려줄게요. 의외로 매스미디어가 조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매스미디어가 언제나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진실을 말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는 무엇과 결탁합니까? 자본주의의 상업화와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말초적으로 만족시켜야 되니까 진실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겉껍질, 우리가 싫어하는 그 겉껍질에 매달린 경우가 있어요. 다시 외모로 가볼게요. 매스미디어에서 외모는 이래야 된다, 무조건 키는 커야 되고, 무조건 몸은 모델 여자 몸은 빼빼 말라야 하고, 턱은 무조건 갸름해야 되고, 눈은 이따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조장해 왔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옳은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수많은 다이어트 산업이 폭발했죠. 패션 사업이 폭발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서 표상, 아이콘으로 내세우는 연예인을 담기 위해서 성형 사업이 폭발했죠. 화장 사업이 폭발했죠. 그죠? 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있죠. 근데 그 미의 기준이 정말 절대적으로 맞는 거냐고요. 물론 여러분이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절대미란 게 있지는 알겠어요. 저 절대미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미는 말 그대로 가장 아주 밑바닥에 있는 절대, 말 그대로 이름에 느끼는 절대미지. 그죠? 지금 매스미디어가 조장하는 미들은 절대미에서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그럼 키가 작으면 무조건 못난 사람입니까? 언변이 어버버하면, 아싸면 나쁜 사람입니까? 다 매스미디어에서 그렇게 조장한 거죠. 언변 가지고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 말 참 잘하죠? 여러분들은 저를 되게 우월한 사람이라고 제 언변에 의해서 평가하죠? 아니요. 저는 여러분보다 사회생활 오래 했죠? 사업활동 오래 했죠? 제 언변이 우월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일단 오늘도 아마 달릴 댓글 중에 하나, 저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돼, 약간 약 파는 것 같아, 사기꾼 냄새가 나, 말을 잘하잖아요.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더 진정성 있다고 보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강연에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강연에 올라가서 저는 1시간 동안 정말 수만 명의 청중을 들었다 놨다 했죠. 현란한 언변으로 정말 들었다 놨다 했죠. 그런데 제 뒤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정말 더듬더듬 하다고요. 더 느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청중은 그 사람한테, 저보다 그 사람한테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때로는 언변이 화려한 게 진정성을 가려 먹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언변이 화려하고 한 게 항상 우월은 아니에요. 매스미디어는 언변이 화려한 사람을 우월하다고 했죠. 왠지 아세요? 제가 방송에 잘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방송국 PD한테 전화 많이 와요. 방송 좀 출연해달라고. 제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면 백발백중 끊겨요. 일단 1시간을 나한테 줘라. 풀로. 두 번째, 웬만하면 편집하지 마라. 그럼 방송국 PD는 전부 다 거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줘야 15분이에요. 왜?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나오면 지루하다는 거야. 그럼 내 말 중에서 지루한 거 다 자르고 이렇게 막 짜집기 해야지 그만 재밌다는 거야. 매스미디어가 그런 거예요. 매스미디어는 짧은 시간 동안에 청중을 들었다 날 수 있는 언변이 현란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자, 어쨌든 그럼 매스미디어가 좋아하는 거지. 그죠? 말이란 것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건 뭡니까? 컨텐츠를,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해서 청중을 공감하게 만들고 공명하게 만들고 전율하게 만드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코드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짧은 시간 동안 현란하게 재밌게 해서 진정성이 없어진다면 그건 오히려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뭐가 오열한 겁니까? 그러면 조남욱 코치님은 거꾸로 현란하셔서 열등하신 거네요? 에? 말을 어버버시부터 할까요? 저도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었어요 그냥. 말을 어버버하는 게 오히려 진정성인가? 나도 어버버 연습해야 되나? 아니요. 근데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물론 그걸 연습해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졌어요. 어떻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자. 지금 여러분한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조남우입니다. 그냥 저는 가슴에 뭔가 신념이 꽉 차 있으면 말이 막 튀어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언변이 어느 순간부터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말 못했는데 터졌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저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냥 그걸 감안하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디 강연에 가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깔고 시작하는 거야. 1번 오롯이 나 그걸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고민해봤는데 말을 또 어버버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 우인지도 모르겠어. 우열은 없어. 그냥 다른 거야. 이게 나야. 그럼 어떻게? 이거의 단점을 인지하고 차라리 청중들한테 전달함으로써 내 진정성만 전달하면 되겠다. 이게 오롯이 날 받아들인 거죠. 지금 이 친구의 질문은 뭐라고요? 오롯이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제가 드리는 코드, 정말 부족한 게 맞는 판단인지, 내가 무슨 판단 기준, 어떤 코드에 의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든 걸 의심해라. 의외로 그 끝에는 매스미디어가 조장한 게 거의 90%일 것이다. 스터디 코드가 대충 남들처럼 살면 안 되고 본질을 따라서 제대로 알자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살잖아요. 매스미디어에 놀아나요. 좀 과감하게 할까요? 지금 현대사회는 90%가 넘는 인간들은 매스미디어의 노예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상적인 삶이 매스미디어랑 코드, 그들이 판단 기준을 장악했잖아요. 저는 이들이 장악한 코드를 스터디 코드, 우리가 연구한 라이프 코드로 이걸 대체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더 깊은 본질로 대체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이걸 보면 내 현란한 말빨이 난 더 좋아. 어려운 걸 쉽게 현란하게 전달해 여러분이 먹힐 거니까. 말빨은 매스미디어지만 담고 싶은 메시지는 더 본질이라고. 자, 매스미디어가 여러분 라이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 성공의 기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무슨 차를 타야 되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결혼은 몇 살 해야 되고 상대 배우자는 어때야 되고 자식은 몇 명을 낳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우리가 맨날 만난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삶이잖아. 무섭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의 삶의 코드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실일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스미디어가 진실을 말할 때 있지만 상업화와 우매한 그냥 매스를 위한 현란한 말초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라이프 코드를 깊게 보면 정말 옳고 그름, 내가 부족한 게 맞는지를 판단하다 보면 사실은 매스미디어가 조장한 거, 옳고 그름이 의미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아까 얼핏 말했죠. 그래서 절대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들이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이 방법을 드릴게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걸 나누세요. 일단 극복 못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외모에 있어서 절대 미가 있기 때문에 뭐 대가리가 작아야 되고, 그죠? 뭐 몸 비율이 이게 맞다고 그냥 해봅시다. 그냥 대가리가 크면 이건 절대미에 아무래도 위배된다고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선천적인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성형 그런 것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이 선천적인 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또 나는 못마땅해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마법의 문장, It's not my fault. 내가 태어난 건, 타고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뭐 후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에 집착하세요. 머리가 커요? 그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그냥 가정이에요.
이래서 내 절대미를 해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키우거나 패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제가 패션의 코드에서 얘기했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절대미를 타고난 사람이 못하는 나만의 개성이 탄생하는 거야. 이 머리를 어떻게든 적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없는 나만의 패션이 탄생하면서 그게 매력이 되면서 절대미를 타고난 사람보다 더 패셔너블하고 훌륭하게 인정받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다. 이것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도 판단 기준상 내가 부족한 걸 타고났다. 선천적인 거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자책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후천적인 걸 개발해서 이거를 누르려고 하세요. 이게 오롯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 친구의 질문. 스터디 코드에서는 남 의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죠? 스터디 코드 스타일이죠. 이상적인 얘기만 하지 않죠.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이성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드렸어요. 스킬이 아니라 코드로부터 드렸어요. 첫 번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지 그 판단 기준이 맞는지 따져봐라. 의외로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라이프 코드가 중요한 거다. 항상 코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선천적인 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후천적인 것들로 극복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요거 하나만 플러스 알파로 붙일게요. 그러니까요. 공부는 선천적인 게 있으니까 안 되겠죠. 공부는 제가 누차례 얘기했죠. 아직도 수많은 댓글이 달리지만 제발 연구 좀 하고 얘기하세요. 대한민국 입시 공부와 선천성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했어요. 플러스 알파 도움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후천적인 노력으로 선천적인 걸 그냥 뭐 메이크업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순수 후천의 영역이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선천적 후천성을 아예 들이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혹시나 사족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 한번 볼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남이 하는 평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제가 얘기하면 좋은 얘기 나오는데요. 사회적 동물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사회에 있는 딴 사람들이 전부 다 멋진 비유네. 동물이라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휘둘려야 될까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깨인 사람들, 눈이 떠진 사람들에게만 인기가 아니라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한 게 아닐까요? 그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맞는데 이것도 의심해 보라고요. 자, 사회적 동물에 대해서도 그냥 껍질이 아니라 지금 의심해 보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니까 무조건 사람들 의견에 따라야 돼.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닌데 무조건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죠? 그 중에서 정말 깨어 있거나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과만 사회를 구성해도 되잖아요. 알겠어요? 무조건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전 아니라고 봐요. 알겠죠? 물론 이러려면 상당히 강한 의지와 어떤 자기만의 딱 주관이 필요하겠는데 실제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알겠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정말 믿을 만한 소수의 사람만 두고 그 사람들과만 일을 하고 그 사람들과만 생활을 한다. 워렌 버핏 보고 되게 고립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람 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고요. 워렌 버핏은 고립됐다고 스스로도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사회적인 소셜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깨이고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사회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잘생겼다고 받아야 그게 사회적 동물일까요? 이것도 의심해 보세요. 사회를 재규정하세요. 그죠? 모든 것들의 척척답이 되죠. 못생겼는데 그게 나고 이쁘고 잘생긴 애들에 비해 연애의 약점은 분명히 있을 거다. 편하게 인정하고 생각하면 끝임.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딱 한 가지. 나는 이쁘고 잘생긴 애들에 비해 연애의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은 확실히 나보다 연애에서 더 간택을 많이 당할 거다. 자, 이쁘고 잘생겼다고 더 간택을 많이 하는 그 상대방들, 그것도 의심해 보라고요. 그 친구들이 정상일까요? 그 친구들도 매스미디어에 놓일 수 있죠. 외모 지상주의자일 수 있죠. 내면의 어떤 교류를 하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냥 외모로 즐기는 말초적 인간들. 그 사람들이 나를 연애에서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쨌든 나는 밀린 거다라고 씁쓸하게 인정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인정이라면 아니라고 봐요. 앞에 사회적 동물과 같은 맥락이죠. 잘못 들으면 자기 합리와 정신승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걸 또 정신승리라고 하는 것조차다가 역시 매스미디어의 노예들이 공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선언일 뿐, 선동일 뿐이에요. 알겠죠? 절대로 정신승리가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보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외모가 못생겼다고 오직 외모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연애 대상에서 배척한 친구가 있다. 잘 된 거예요. 혹시나 우연히 그 친구랑 사귀었으면 되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시간 낭비했을 거야. 알겠죠? 외모만으로 배척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내면과 나를 보고 연애 대상으로 선택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훨씬 더 행복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좀 구체적으로 그것은 스터디코드 유튜브 채널에 연애의 코드, 사랑의 코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진정한 연애란 존나 멋진 옷을 입고 성형해서 열나 예뻐져가지고 그 외모를 보고 다가오는 나를 마치 물건처럼 대상화해서 다가오는 그 친구들에게 간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간택을 받잖아요.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죠? No. 알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못생겼다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내 외모에 현혹된 애가 아니니까. 비슷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아는 형님들 중에 엄청 돈이 많은 부자 형님들이 있어요. 그 형님들은 지금 아무도 결혼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혼자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자가 나한테 다가올 때 내 돈 때문에 다가오는지 아닌지 나는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 내면 때문에 오는 건지 단순히 외적인 것 때문에 오는 건지 알기 힘들어서 진정한 사랑을 못하니까 오히려 약간 사회적 기준으로, 그렇죠? 매스미디어의 기준이 약간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기준으로 못생겼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백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고 거침없이 다가가고 그렇게 하세요. 방금 전에 좋은 지적했지만 저는 그 친구한테도 뭔가 씁쓸한 자기 합리가 느껴져서 그러지 말라라고 따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